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려운 게 또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가지고 그 페이지는 16페이지 9번 있거든요. 9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시간 좀 많이 드렸는데 요 정도 하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작가 A의 SNS 팔로워 25,000명에 대한 자료이다. 위에서도 이제 25,000명을 줬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하고 옳은 것을 찾으시오. 팔로워의 성별 및 연령대별 비율이 주어졌죠. 이런 제목 잘 보시고 다니는, 그래서 퍼센테이지라는 거. 그래서 연령대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성과 남성 개까지도 주어져 있죠. 그죠? 저번에 얘기한 대로 개가 나왔지만 여성과 남성 외에 이제 성은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개라고 해봤지만 전체라는 것도 인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표 2에 팔로워의 거주 지역별 수가 나와 있어요. 팔로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이제 거주 지역별 그 안에 팔로워의 수가 나와 있는데 이 둘의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밑에 거는 수가 나와 있고 위에 거는 비중이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둘이 관련이 있나? 생각이 했을 때 안 들어야 이제, 어떤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 이제 답을 제가 또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뭔가 잘 안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쵸? 왜 그랬냐면, 같은 팔로워를 여기는 지역으로 나눴고요. 여기는 남성, 여성으로 다 나누고 연령대로도 나눴어요. 그러니까 잘 돌려보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를 봤던 복수 자료에서는 어찌됐든 자료가 주어지면 두 개가 독립적이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2010년, 2020년, 그죠?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게 뭐 동일한 연도에 뭐 A라는 수, B라는 수, 그죠? 그래서 뭐 관계가 동일 지역에서 뭐 A, B 이렇게 있었고. 근데 이제 얘는 특이한 게 하나의 모집단을 분류 기준만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목을 하나 지을 거예요. 동일 모집단의 복수 기준 분류라고 이제 저는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상 이제 풀이 스킬로 접근하자면, 이거 왜 자꾸 내려가지? 이유가 뭘까요? 자, 교집 팝 들어봤죠? 그 언어에서도 아마 하시지 않아요? 벤달 그림 그리고 집합 같은 거 하실 때 교집합의 교집합 원소의 최소 개수가 돼요. 자, 아직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뭔지 모를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자,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봐서 이제 요 얘기를 오늘 이 문제에서 주로 할 건데, 자, 이런 게 주안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료를 보고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료 두 개를 보고서 이제 앞으로는 그 생각을 하는 기준이 동일한 모집단이 있는데 분류 기준을 다르게 제시를 한 거. 아시겠죠? 뭐 가장 흔한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정한 지역에 소득 기준으로 분류를 한 것과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자면 소득 기준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위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겠죠. 뭐 중졸, 고졸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되게 알아채기 어려운 게, 명시적으로 가정평균이나 아까 그래프 같은 경우는 딱 그 형식이 있으니까 딱 알아채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생각 안 하고 읽어버리면 그냥 뭐 이런 거 생각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좀 떠올려 달라. 이제 기준은 요거다. 여기가 가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수업을 하셨다면 이제 이 자료에서 주안점이 되는 걸 뽑아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면 이거 제외하고도 있죠. 가로쳐놨으니까 이게 출제자의 뭔가 의도 같아. 맞죠? 또 뭐가 또 있나요? 요 정도밖에 없죠. 거의. 그죠? 자, 근데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봤을 때 무조건 얘가 월등해요. 얘가. 훨씬. 분명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선지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34세 이하 팔로워는 35세 이상 팔로워의 3배 이상이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표 1만 보면 되는 거 맞아요? 이거는 중요한 자료예요? 중요치 않은 자료예요? 안 중요해요. 우선세에 빠지셔야 돼요. 저라면 실전에 갔으니까 이거를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야, 너무 너가 이제 리뷰를 하고 나서 이게 보니까 이게 중요치 않은 걸 실전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1번부터 5번까지 풀기 전에 다 읽어보고 중요치 않은 거 배제하고 중요한 거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우선순위의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자, 1번을 먼저 보시든 세 번째 보시든 어느 순간 보시는 순간 이거를 읽고서 얘는 별로 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면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미뤄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옳은 걸 찾는데 무조건 또 얘기는 할 수는 없죠. 틀릴 것 같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확인도 얼마 안 걸리지만 아마 틀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서울에 거주하는 30 이하 팔로워는 3,000명 이상이다. 요건 잠깐 넘길게요. 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거든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 서울에 거주하는 팔로워는 다른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팔로워의 합보다 적다. 이것도 어때요? 중요치 않은 거? 중요한 거다. 왜냐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니구나. 중요치 않죠? 3번 같은 경우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사건으로 구하면 되니까 이거 하나만 쓰면 또 얘도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틀린 건 아니니까 제가 세모 표시할게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것만 보고 확인한데? 이거 안 보는데? 이렇게. 팔로워 중 10% 이상이 다 기타 지역에, 이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죠? 팔로워 중 10% 이상이 여기를 건드렸으니까 이거는 4번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꼭 우선순위에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팔로워 수는 변동이 없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팔로워만 각각 100명씩 증가하면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지 안에서 뭐뭐 하면 이렇게 추가 조건을 주면 어렵기도 하지만 정성과 노고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출제자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선지를 보는 눈을 얘기를 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이 유형에선 요거를 알아채셨으면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면 분명 저는 한 몇 번 받겠을까요? 4, 5번만 이제 먼저 우선순위로 봤을 텐데 그죠? 근데 이거를 알아챘기 때문에 저라면 2번을 먼저 봤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교집합 원소의 최소 개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건 아닐 거예요. 잘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전체 집합, 이제 여기도 얘를 먼저 들고서 익숙해지고 나서 가볼게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요 기호 좀 동의하세요? 기억나세요? 가로치고 집합 앞에 n 붙이면 원소 개수인 거 아시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개가 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A의 원소의 개수가 한 60개 정도가 되고요. B의 원소의 개수가 50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10개예요. 이거 배우실 때 아마 뭐 수학적 개념을 배운 게 아니라 되게 당연하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 집합 U의 평면을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둘이 겹치는 게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완전 분리시켜 놓으면 되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분리시켜 놨다고 봤을 때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50이고 전체가 100인데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거 더하면 110이니까 이걸 초과하니까 최소한 얘와 얘를 더한 거에서 얘를 뺀 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상식적이죠? 그죠? 자, 저희는 제가 첫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수학적 개념을 배웠는데 피셋을 공부할 때는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원리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식이나 뭐 공식 그때 배웠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줘요. 피셋은. 그 공식이 나왔던 원리를 잘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서 이게 10이 되는 원리가 뭐였냐면 요거거든요. 이 B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에서 B가 아닌 녀석을 있잖아요. B가 아닌 녀석이 얼마죠, 여기서? B가 아닌 녀석이 50이잖아요. 그거를 안 겹치는 부분에 최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안 겹치고 싶으니까 B랑 A랑 겹치는 거에 최소값을 구할 때는 최대한 안 겹쳐야 되니까 B 입장에서는 B가 아닌 거를 최대한 여기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남는 게 여기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것만 순서가 B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A 입장에서도 되는 거 맞아요? A 입장에서 보면 A가 아닌 거 얼마죠? A가 아닌 거 40. 그거를 B에다가 그냥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바깥에 A 바깥에다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남는 걸 또 똑같이 써주면 동일한 거예요. 방향 상관없이. 이해됐어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것도 한번 중요하니까 쓰고 갈까요? 이것도 거의 매해 기출되는 문제예요. 자 원리는 A 교집합 B의 원소 최소. 원리는 첫 번째 A가 아닌 것 모두를 B에 배정 후 B에 남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설명이 그죠? 이게 왜 써드리냐면 혹시 이제 수업 들을 땐 이해되더라도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니까 똑같은 원리죠. B가 아닌 것 모두를 A에 배정 후 A에 남는 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울게요. 공간을 위해서. 자, 다행히도 최소값을 거의 묻고 원래 최대값도 있잖아요. 수학에서는. 근데 최대값 너무 쉬워서 안 물어보나? 뭐 의미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2번을 보세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수학적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도 선지를 읽으면서 그게 그 개념인지를 알아채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2번 보세요. 교집합 최소값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읽어볼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지역별 분리한 건 뭐였죠? 표 1이었죠? 이해돼요? 그래서 밑줄을 딱 쳐놔야 돼요.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에 거주 이렇게. 그리고 34세 이하 팔로워 이렇게. 그럼 이게 문맥상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서울에도 거주하고 34세 이하이기도 하고.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문맥적으로 이렇게 서울에 거주하고 이렇게 딱 주면은 딱 교집합이라는 거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지만 는 이러니까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풀어봅시다.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한 A와 B가 하나는 서울에 거주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44세 이하 팔로워라는 거예요. 자, 서울에 일단 거주하는 거는 얼마입니까? 13,226명이죠. 그 다음에 34세 이하는 얼마입니까? 비중이 일단 나와 있죠. 몇 프로예요? 그렇죠. 61%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인원수를 대강 한번 구해볼게요. 구할 수 있죠. 전체가 몇 명이니까. 25,000명이니까, 그죠? 여기를 보시든, 여기를 보시든. 그럼 60%를, 50%를 먼저 구하세요.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뭉텅이로 먼저 차근차근히 가야 되는 거예요. 50%니까 얼마죠? 1250명이죠. 그죠? 근데 이제 50%, 이거는 50% 굳이 안 가고 60 바로 가도 되겠다. 20을 한 다음에 3배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괜찮죠. 숫지가. 이제 항상 정해진 건 아니니까. 25,000명의 10%는 2,500명이잖아요. 그럼 20%는 5,000명 맞아요? 그럼 곱하기 3하면 얼마죠? 15,000명 맞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5,000명에다가 1% 정도 해주시면 돼요. 250명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15,000명 저 같으면 그냥 일단 15,000명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A입니다. B입니다.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은 써져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랑 그 써져 있는 거랑 매칭이 돼야 돼요. A가 아닌 것. 25,000명에서 15,250명. 돼요? 빼달라는 거야. 아닌 것.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A의 여집합이라 쓸게요. 이렇게. 그럼 요 A의 여집합이 몇 명이에요? 25,000에서 15,250을 빼니까 9,7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거를 다 어디에 넣어달라고요? B에, 서울에다가 넣어달라고요. 이해돼요?
서울에다가 이제 이거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13,226명에서 9,750명이 되는 거예요. 넣어주고 남은 게. 그럼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죠. 이렇게. 그림 하나 또 그릴게요. 이해를 위해서.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항상.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A가 몇 명이라는 거 구했죠? 1, 5, 2, 50이었죠. 그죠? 그럼 A가 아닌 거를 어떻게 여기에다 뭐 넣어준 거예요? 9, 7, 50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요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게 자 선지로 돌아와서 3,000면 이상입니다.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년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16, 17, 18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를 3번 하는 문제도 선지도 있었어요.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였냐면 분류를 하나를 더 줘요.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서울 중에서 그 1등급도 아니면서 2등급도 아니면서 3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논리를 2번 써야 되는 문제도 있었어요. 실제로 16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가중평균 있죠. 3중 가중 문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중평균이랑 이 교집합의 최소값 같은 경우는 이게 피셋이라는 게 유형이 원래는 없어야 정상인데 이런 것들은 출제위원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 시켜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어떤 유형이 생기면 피셋에서는 수험생들이 이거 너무 유형적으로 잘 공부해서 잘한다 싶으면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중평균하고 이 교집합 최소값은 매년 나오는 데다가 더 나아가서 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죠? 경험적으로 하는 소리예요. 출제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2번이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것만 풀고 가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제가 문제를 여기 안에서 한번 내볼게요. 6번 이렇게 해놓고 이번엔 뭘로 해볼까요? 서울에 거주하고요. 동시에 이번엔 24세 이하로 바꿔볼게요. 24세 이하의 최소값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자, 계산은 하지 마시고 식만 도출하세요. 식만. 그 비율도 정확히 계산하지 마시고 비율 곱한 걸로 식으로만 쓰세요. 같이 한번 씩 써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선지로 만들어줄 때 61%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끔 출제자가 다 어느 정도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막무가내로 32%니까 뭐 이것도 어렵진 않긴 한데 이 수치는 조금 안 맞을 수 있긴 해요. 어떻게 간다면 서울에 거주하고 24세 이하다. 자, 직관적으로 아까 공식 하다 보면 자꾸 처음에만 이해했지 두 번째 또 공식 쓰다 보면 자꾸 이제 왜 이렇게 됐지 의문이 들면 또 힘드니까 잘 직관적으로 이해해봐요. 내가 구하는 건
서울에 거주하면서 24세 이하의 인구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값이라는 거는 반대로 이 겹치는 부분이 작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4세 이하가 아닌 사람들을 몽땅 서울에 넣는 거예요. 최소가 되는 건.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24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전부 다 서울에 몽땅 거주시켜 놓고, 왜냐면 확정된 건 아직 없으니까 여기에서 분리만 다르니까 제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인원들 몽땅 여기에 넣어놓고 어쩔 수 없이 서울에 그거를 남겨놓은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얘가 무조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해했어요? 직관적으로? 그럼 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1, 3, 2, 2, 6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2만 5천 명이라는 전체 인구 중에서요. 24세 이하의 인구에 해당하는 0.32 비율 나머지 1 빼기 0.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0.68 이런 게. 아까는 이제 하나씩 계산해가면서 이렇게 썼지만 식으로만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최소값인 거예요. 이 녀석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더 이번엔 2를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A로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B로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엔 자, 서울에 넣는 게 아니라 여기 24세부터 34세 여기 아까 이제 계산해 둔 게 있으니까 15250이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거꾸로 여기다 이제 넣는 거죠. 누구를? 서울에 안 사는 여기 부분을 몽땅 여기에 넣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래도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럼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하면 15250에서 이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거 빼주면 되죠. 그러면 25,000에서 13226을 빼주게 되면 1, 1, 7, 8, 4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럼 아까 풀었던 2번하고 동일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판단은 계산이 아니라 3,000보다 큰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것도 그냥 맞는 거예요. 선지로 보자면. 네, 연습 삼아서 계산을 하자면 아까랑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거기 아까 적어준 동일 집단을 복수 분류 기준으로 나눴을 때 교집합의 최소값 묻는 선지가 분명히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자료를 그렇게 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걸 항상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발문하고 상관없는 거죠. 자료가 어떤 동일한 거를 다른 분류 기준으로 몇 개를 주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선지가 있어요. 이건 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는 그리고 답이 여기서 나오는 게 90% 이상이에요.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저희가 설명을 요거는 하고요. 저희 아까 이거 안 살펴봤죠. 나머지 것들. 요거는 이제 단순히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상 그냥 넘어가고 있다 개인 피드백 시간에 질문을 받을게요. 자, 2번 때문에 좀 시간 설명을 많이 한 거군요. 자,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난이도를 이제 낮추어도 될 것 같아요. 잠깐은 15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문제를 풀 시간 드리지 않고 바로 설명할게요. 15페이지. 자, 이제 자료 해석을 풀다 보면 이제 요런 유형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오늘은 주로 도출형에서 유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고서는 세계 전기차 현황과 전망에 대한 자료이다. 보고서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언제 또 넘어갔지? 분명히 여기다 넣었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처음 보신다면은 이제 요 단어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은 이런 거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자, 사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면 제가 처음 풀 때 그랬는데 이 문제는 수치의 일치부합을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려고 이제 이 문제 보는 거예요.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일치부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요거는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제목 매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자료 해석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개념적으로 보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료를 너네들이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아느냐, 제목을 볼 줄 아느냐, 단위를 볼 줄 아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 번. 이게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할 때 혼자 막무가내로 그냥 기출 처음에 쭉 뭐 나눠서 푼 것도 아니고 쭉 풀다 보니까 이런 걸 처음 해봤을 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일치부합을 딱 하고 나니까 일치부합을 할 필요가 없었네. 그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지 말라고요. 자, 한번 그냥 같이 읽으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글 읽을 때는 힘을 주고 빼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나름의 힘을 빼고 읽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서문 같은 거예요. 세 번째 한 문장은 이제 쓱 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부터 세계 전기차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가겠죠. 정보가 전문가들은 2015년 일전 수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백만 대 머물던 전기차 누적 생산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생산량. 그러면 여기에 생산량을 언급했다는 소리는 보기에서 이제 생산량 자료를 썼겠죠. 당연히. 이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누적 생산량?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서. 자, 쭉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세부 내용일 테니까 안 봐도 그냥 힘 빼고 쭉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에서. 그럼 이제 거기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보면 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연간 판매량. 그러니까 글 안에서 자료의 제목을 뽑아내시면 되는 거니까. 되죠? 그럼 판매량 나와 있는 거 어디 있어요? 4번 있죠. 4번은 쓴 거겠죠, 당연히. 그죠? 수치는 슥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역시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에 따르면 이런 것도 안 읽어도 되죠. 산업 수요 대비 비중 전기차 비중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제목에 많이 나오는 단어에 딱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면 돼요. 그럼 비중 또 어디 있어요? 4번 이렇게 있잖아요. 전기차 비중은 3번이죠. 그죠? 3번 더 썼겠네 이렇게. 자, 쭉 내려가세요. 늘고 있고 안 읽어도 되죠. 이걸 확인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전기차가 빠른 기간 내에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부분을 그다음 여기다 안 읽어도 되죠.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가 비싸지만 보조금을 우리나라 소비자는 구매 시 지불할 태소 보조금 맞죠? 보조금 찾아보시면 어디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안 읽었지만 5개 중에 4개 다 지웠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 안 들어가는 거 있겠죠. 혹시라도 걱정되면 2번의 제목이 이 글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정도의 난이도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발문에서 이제 유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것. 사용한 것 이런 문제는 없겠죠. 너무 많이 하나만 쓰는 문제 글은 없을 테니까.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또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이제 18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18페이지에 있는 이제 문제 19번이에요. 방금 푼 문제랑 뭔가 유형이 비슷해요. 발문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표는 2019년 금융소득 분위별 가구당 자산 규모와 소득 규모에 관한 자료이다. 표 2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그럼 여기는 이제 문제 유형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것이에요.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표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거에 덧대서 어떤 자료를 더 해야지만 이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가 뭐냐 이거야. 성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읽으시면서 이게 나오려면 표 1, 2뿐만이 아니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보기에서. 이해되죠? 요거를 한번 이제 풀어볼 거예요. 자, 조언을 하나 드립니다. 일단 뭐가 부족한지를 알려면 뭐가 있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역시나 주어진 표 1과 표 2가 어떤 자료인지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이제 하나는 자산 규모고 하나는 소득 규모라는 거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풀어보세요. 자.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 유형적으로 따지면 방금 전푼 거랑 이 문제는 좀 쉬운 축에 속하고요. 올해만 이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올해만. 글 때문에 이제 글을 분석하는 거다 보니까 좀 이 문제가 의외로 저는 어렵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만. 유형 문제 치고는. 원래는 쉬운데.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가 항상 이제 어떤 자료가 없는지를 찾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있는 자료가 뭔지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금융소득, 자산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표1은 어찌 됐든 가구당 자산 규모인 거예요. 그죠? 가구당 자산 규모고 그 자산 규모의 세부적인 이름이 자산 총액, 순자산액, 저축액이 이렇게 가구당으로 분위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가구당. 표 2는 마찬가지예요. 가구당 소득 규모예요. 경상소득이 세부적인 이름 중에 하나고 근로소득이 세부적인 이름 중에 하나고 사업소득이 세부적인 이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2009년 소득분야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표 1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금융소득 5분의 1 제외할 경우 자, 금융소득 분야에서 노인가구당 자산 총액은 전체가 자산 낮았다. 자, 이런 게 인식이 있으면 전체 노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확인하는 게 아니라 표 1을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으면 이건 있구나. 여기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치 부합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가구당 자산 총액과 순자산액은 전체 가구와 노인 가구 모두에서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였다. 지금 두 번째 문장 또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있구나. 높아졌겠지 뭐. 이해돼요? 일치부합이 아니라는 거. 금융자산 역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느꼈어야 돼요. 금융자산 역시. 왜죠? 금융자산이란 게 있나요? 지금 여기에? 금융소득을 기준 분류로 쓴 건 있지만 금융자산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소득 이렇게 나오니까 금융자산 나왔을 때 쓱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는 거예요.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역시 금융소득과 함께 증가하였는데 금융소득이란 자산이 없는데? 그럼 딱 봤을 때 여기서 필요한 게 하나 나온 거죠. 일단 한꺼번에 찾을게요. 특히 이거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뭐 자료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확인해요. 그죠? 자산이 역시라고 했으니까 자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으니까 이게 딱 눈이 간 거고, 이는 자산 총액에 비해 자산 총액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산 총액은 있는데 비해니까 금융 자산이 없는 거죠.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그냥 그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읽 끊고 저축액의 경우 노인 가구 중 금융소득 1분위당 저축액은 있어요. 현재 금융 1분위당 저축액 이거 안 해도 되죠. 이는 금융소득 분위별로 구한 가구당 금융소득과 유사한 비율로 증가한 것이다. 자, 여기서도 나오죠.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이는 또 비교하고 있잖아요. 금융소득 분위별로, 여기까지는 여기도 주어진 건 맞는데 금융소득 분위별로 구한 가구당 금융소득이래잖아요. 다시 표일 가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금융소득 분위별로 가구당 자산규모예요. 그죠? 근데 여기 마지막 문장에 가구당 금융소득이라고 했잖아요. 또 없는 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제목만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만 보고서 그럼 필요한 게 뭐인 거예요? 저 위에 빨간 줄 쳐놓은 게 19년도에 금융자산이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예요. 19년도에 금융소득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디귿과 리을이 헷갈리죠? 근데 확인할 수 있죠? 그 문장 쫓아가 보세요. 뭐예요? 그쵸, 리을이죠. 왜 앞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금융소득분위별로라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예요. 요거는 두 개 찾았고 두 개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통상은요, 이렇게 첫 번째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이 나오면, 아, 죄송해요. 또 넘어가가지고, 원래 하나씩 있는 게, 두 개라면 하나씩 있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한 군데 몰려 있더라고요. 또 뒤가 아니라 앞에다 넣어놨어. 이게 이제 이런 유형, 문제 유형이 계속 나왔는데, 조금 출제위원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더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제 전부 다 표 1과 2로 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어디 가시냐면 조금 뒤로 많이 갈 거예요. 페이지 27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27페이지에 이제 도출형하고, 제가 이제 입문 강의에서는 도출형 다음에 이제 매칭형, 계산형 이렇게 써놨는데, 매칭형하고 계산형도 그냥 도출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완전 문제가 딱 보기에도 형식상 그게 구분되니까 따로 해놓은 거고요. 거기 보시면 17번에 어때요? 이제 요걸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부합하는 걸 찾는 건데, 시군구 이래가지고 이제 나와 있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찾을 때는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세 개 중에 하나를 우선순위로 먼저 잡고서 시를 찾을지 군을 찾을지 구를 찾을지 선지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힌트를 드리고, 그러니까 시부터 찾으라는 소리가 아니겠죠, 그죠? 어떤 뭐 나름의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부터 한번 찾아보실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17번 혹시 푸신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22번도 한번 그 다음 문제 있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저 잠깐만 그 옆에 사무실 좀 갔다 올게요.
자, 같이 한번 또 매칭형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지금 못 푸셨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아직 생소하실 거예요. 안 해보셨다면. 그리고 이제 방금 전 문제 있잖아요. 좀 제가 설명을 마무리를 좀 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방금 전 문제 한번 잠깐 가볼게요. 아마 16페이지인가 그랬나요? 아니구나. 추가 18페이지죠? 19번 문제. 그러니까 원래 19번 문제 유형이 쉬워요. 쉬운 편에 속해 어렵지 않은 유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전 기출이 거의 주로 나왔었냐면 그 표 1과 표 2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니은이 현재 답이잖아요. 필요한 게 그죠? 그러니까 19년도에 금융소득 분위별 가구당 금융자산 이렇게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원래 같은 추세라면 그 금융자산에 대한 수치를 얘기를 해가면서 몇 년도엔 몇 퍼센트였고 몇 년도엔 몇 퍼센트인데 증가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없고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끔 쉽게 줬어요. 거의. 근데 이제 이게 자주 나오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올해가. 왜냐면 아까도 이제 체크를 해놨던 부분이 있지만 그 왜 이 자료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그 5번째 줄에 금융자산 역시 이렇게 흘려가듯 그쵸? 잘 집중하기 어렵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치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금융자산 자산 역시 증가했다. 뭐 이래버리니까 놓치기가 쉽게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출제위원이 나름 이제 이 유형에서 변화를 준 부분이 이런 거라는 거죠. 올해. 마찬가지로 마지막 1분단의 마지막 문제에서 이는 금융소득별로 구하는 소득과 유사한 비율로 그러니까 그 유사한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확하게 원래 줬었는데 그래서 답이 되게 구하는 게 쉬웠는데 갑자기 이런 단어로만 딱 주니까 필요한 건가? 이렇게 또 고민하게 됐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가 이 문제 유형의 기본 세팅 문제가 아니라 좀 변화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거 됐으면 이제 원래 문제 풀던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27페이지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트 문제였는데 이미 한 문제를 이렇게 푼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냥 선지나 보기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기 문제였었네요. 그죠? 리을번 먼저 본다 이런 거 기억나셨나요? 각주가 되게 중요했었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7번 문제도 매칭 문제이긴 한데 똑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시군구 찾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변천사라는 정보를 요거까지 대입을 해서 시간을 역순으로 계산까지 해가지고 구해봐라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발문을 읽어보시면 설명표 다음 우리나라 변천사를 이용하여 2012년 6월 30일 지금 원래 주어진 자료는 몇 년도죠? 19년이죠. 19년 자료를 주놓고선 구하라는 거는 7년 전인 2012년에 지방자치 단체 행정구역 시군구수를 바르게 찾아라 이러고 해요. 그래서 읽고서 이제 푸시면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주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분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분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분할. 좋은 보기도 있었는데 좋은 분할도 있죠.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지를 먼저 보시면 어떤 답을 하나 찾을 거 아니에요. 시로 가든 구로 가든 군으로 가든 이 답을 찾았을 때 일반적으로 좋은 분할 선지를 찾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5개의 선지가 있는데 시에서 만약 어떤 하나의 수치를 구했다면 74를 구했다면 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76을 구했다면 요 둘 중에 하나 답이고 78을 구했다면 요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죠. 78은 아니기는 하겠다. 그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C는 5개를 몇 개 분할로 한 거냐면 2대 2대 1분할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럼 답이 여기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는 어떻게 분할한 거죠? 9는 86, 88, 86이 이렇게 있고
86, 85, 83. 얘는 2대 1대 1대 1 이렇게 분할한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9는 어떻게 분할했죠? 선지 5개가 2개, 2개, 또 하나.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는 이 선지를 볼 때 좋은 분할을 가려내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분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체를 나눴을 때 특정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적은 횟수의 분할을 할 수 있는 분할을 얘기해요. 이해되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누가 가장 좋은 분할에 해당하는 거예요? 군이죠, 군. 얘 둘은 동일하고 얘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여기 있을 확률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랬을 때 몇 번에 걸쳐서 이거를 찾을 수 있는지 일반적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몇 번에 걸쳐야 돼요? 일반적으로. 얘를 찾아가면 2번. 왜냐면 여기 2개 C를 찾고 나면 1, 2번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니까 한 번 더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2번. 얘도 한 번이죠. 그러면 이제 횟수를 확률로, 기대 확률로 계산하면 3분의 1 곱하기 2, 3분의 1 곱하기 2, 3분의 1 곱하기 1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C를 먼저 봤을 때 내가 보기를 확인하는 평균적인 횟수의 기대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건 풀이 그냥 거시적인 전략이라서 안 적고 그냥 이해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3분의 1 곱하기 2, 그 나머지는 4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4분의 1, 훨씬 얘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이해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군 먼저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좋은 보기. 제가 하나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게 실제 기출에 나왔던 상황 판단의 퍼즐 문제였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더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요걸 직관적으로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자, 16명이 있거든요. 16명이 있는데 한 게임당 4명이 참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게임당 4명이 참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게임을 통해서 1, 2, 3, 4 등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몇 번을 해야 최종 전체 1등을 가릴 수 있을까요? 네 번? 5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16명을 4명씩 짝을 져야 되겠죠. 토너먼트 하듯이. 그럼 최소 4번 해야 되죠. 그럼 거기서 각각의 1등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1등 각각 4명 나오니까 한 번 더 해야죠. 5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거냐면 전체 인원수 16명을요.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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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씩 완전 분리되게 분할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이제 나쁜 분할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게임 인원수를 조금 조정해서 아니 한 번은 12번, 한 번은 4번 이렇게 분할하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그 1등이 여기 들어갔을 때 몇 번 게임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1등을 가리기 위해서는 16명이 있으면 항상 반반으로서 나누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나왔을 때도 4, 4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게 토너먼트의 원리잖아요. 둘도 이렇게 가는 거고. 이해할 수 있죠. 자,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이게 퍼즐 문제로도 이 얘기 자체만으로 풀 수 있는 퍼즐 문제가 이제 또 상황 판단에 있어서 이걸 껴놨거든요. 그 빌드업을 조금 한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7번. 그래서 이제 군을 좋은 분할로 생각하셔가지고 군을 먼저 찾으신 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 자료에서 보시면은 원래는 2019년도 기준으로 82개의 군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12년 여기서부터 군이 막 폐지가 됐다가 뭐 다시 신설이 됐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좋은 게 시군구를 막 이거 다 적어가면서 타임테이블을 쓰면 어때요? 한참 걸려요. 복잡하고. 이거 시 갔다가 군 어떻게 이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군에만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의미 없죠? 마지막 거. 역순으로 갈게요.
처음부터 갈까요? 역순으로 갈게요. 왜냐면 주어진 게 마지막 19년도니까. 몇 개죠? 82개. 19년도엔 82개인데 역순으로 가면 최근 19년 기준 최근으로는 9가 폐지되는데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 전으로 가세요. 청주군과 통합하고 폐지되고 이거로 되었다. 청원군이랑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군 하나가 이제 차감됐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주군이 시로, 그럼 군 하나가 또 여기 사라진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위에 거 또 읽어보시면 영기군이 또 폐지됐으니까 하나가 줄었겠네. 그죠? 여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줄고 나서 된 게 이거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이만큼이 더 많았다는 거죠. 몇 개가 되는 거예요? 85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죠? 이렇게. 이거는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3번 이렇게. 답이 그냥 하나 확인하고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도 일반적 가능성 보고 시 하나만 구해보고 갈게요. 3개 다 확인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시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 기준으로 어떻게 됐어요? 77개가 있었어요. 자, 그럼 시를 쭉 올라가면 부천시의 3개, 여기는 구에 대한 예경이니까 상관없고요. 네 번째에서 청주시도 여기에서 폐지가 됐으니까 청주시에서 통합하고 폐지되고 청주시에 새로 구가 4개가 되었다. 그럼 여기는 청주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군이 사라진 거죠. 마지막에 보면 청주시의 군이 신설됐다 했으니까 시는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시가 그대로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이제 여기에 요건 어떻게 돼요?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됐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19년 기준으로 77개였는데 중간에 하나가 시가 생겼다면 그 전에는 하나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여기가 76개다 해서 시 같은 경우는 76개, 구는 85개.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뭐죠? 어디 군이요? 네. 네. 네네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잘못 푼 거예요? 그쵸? 자, 요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혹시 앞에 거 푸시고 22번도 푸셨나요? 어때요? 그 22번 혹시 한번 푸셨나요? 풀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그냥 푸는 걸로 할까요? 일단은 이제 이 유형 자체가 누군가에는 또 처음이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선지를 처음부터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가나 다라 이제 문제 보죠. 바르기형 매칭형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부분에서 이제 이 매칭을 시켜주면 되고 조건은 이걸 만족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 이 매칭형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빈칸 부분이 등장하고 어떤 건 주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추천하는 게 이거는 주어진 건데 여기 정보 안에 또 서울, 부산, 대구가 여기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로치는 부분이랑 동시에, 그죠? 그럼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표시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울, 부산, 대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울, 부산, 대구가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빗금을 쳐서 없애버려요.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게 헷갈리지 않고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가로에 들어가는 게 광주하고 대전이고 여기서는 부산도 사니까 여기는 울산이고 이제 동그라미 광주하고 대전 여기서는 울산 여기 광주하고 인천 울산 이렇게 이해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보실 때 또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하나 적어둘게요. 보기 보는 순서. 보기 여기에 조건 보는 순서. 조건 보는 순서. 첫 번째가 다예요, 그냥. 확정되는 것부터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 경우의 수가 적은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런 거죠. 아직은 선지를 이게 이제 가능성이 다 있는 거니까 선지 하나를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전 문제는 가 하나를 찾는데 한 조건을 보면 나왔던 거고, 뭐 나 하나를 찾는데 한 조건을 보면 나왔던 거라면 여기는 한 조건을 본다고 딱 한 조건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기를 쭉 살펴봤을 때 제일 첫 번째가 조건 하나를 읽었을 때 그 매칭되는 하나가 결정되는 조건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한 이런 문제가 10문제다 치면 한 8문제는 그런 확정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를 읽으면 하나가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첫 번째 조건을 읽어볼게요. 결정 면적이 블라블라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광주 또는 대전이다. 그러니까 이걸 부합하는 걸 찾아보면 이 가로 중에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두 개가 경우의 수가 생기죠. 이렇게 들어갈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갈지. 이해돼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조건 결정 면적이 전국 결정 면적이 3% 미만. 그럼 찾으면 이 결정 면적 있잖아요. 요게 전국 결정 면적의 3% 미만 되는 게 이제 요 가나 라 중에서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죠.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다라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그럼 이 다와 라는 순서는 모르지만 광주와 대전인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다가 대전이고 라가 광주일지 다가 광주이고 라가 대전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두 개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럼 두 번째가 봐요. 활용률이 전국 활용률보다 낮은 이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과 울산인데 내가 채워야 될 가로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부산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잖아요. 울산이 하나니까 여기가 확정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매칭형 문제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어려워지면 이제 전부 다 확정형이 안 되게끔 주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한 80% 정도는 무조건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것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언어 논리 풀 때도 그렇지 않아요? 언어 논리 퍼즐 문제 풀 때도 일단 확정되는 것부터 해놓고 경우에서 따져가는 거잖아요. 그 줄여나 똑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조건인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조건에 울산을 찾는다 이거죠. 확정되는 것. 자, 풀이를 들어가 보면 두 번째 조건에서 활용률이 전국 활용률 어디 있죠? 여기죠. 이렇게. 전국이 이제 40.4로 나와 있고요. 낮은 거는 어디 있죠? 3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가로에서 여기죠. 그래서 얘가 다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요 확정되는 것을 먼저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쵸. 제가 좀 바보네요. 라죠. 그래서 라를 찾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로 가서 울산이 돼 있는 게 몇 번하고 몇 번이죠? 3번하고 4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가지고 푸는 게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를 확정되는 걸 찾고 나면 선지로 내려가서 그러면 확정되는 게 있어요. 뭐가 확정돼요? 조건을 떠나서 선지만 이용해서 가가 확정되죠. 가가 이제 얘가 인천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가 이제 울산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뭐하고 뭐만 찾으면 되죠? 나하고 다. 그리고 남은 건 누구죠? 인천 됐으니까 광주하고 울산 찾았고 광주하고 대전 남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봐봐요.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중에 이제 인천이 확정됐으니까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두 번째 조건을 봤는데 남은 게 첫 번째 조건이랑 세 번째 조건 남았잖아요. 확인할 게. 몇 번째 조건을 가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을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맞죠? 이게 출제자는 다 제가 봤을 땐 다 의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누군가가 시작부터 확인했다면 뒤처지는 거예요.
확인 안 해도 되는 거 확인하는. 그래서 이제 매칭형 문제를 풀 때는 선지를 이렇게 잘 활용을 해 주시라. 그냥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조건을 한번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조건을 읽어보시면 1인당 조성 면적이 1인당 결정 면적의 50% 이하인 도시는 부산, 대구,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건 광주 이렇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나와 다 중에서 광주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남은 거는. 자, 그럼 이제 1인당 결정 면적, 1인당 조성 면적이 있죠. 자, 그럼 여기 부분 한번 보세요. 1인당 결정 면적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세 번째 조건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1인당 조성 면적이 없는 거죠.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인구수를 알아야 되는 거 맞아요?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다시요. 조성 면적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주어진 건 1인당이잖아요. 1인당. 인구를 나눠줘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죄송해요. 자꾸 이게 오늘 왜 이렇게 되죠? 인구를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돼요. 그럼 인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이라 쓸게요. 인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결정 면적을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1인당 결정 면적으로 나눠서 구한 다음에 그걸 또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1인당 조선 면적이 1인당 결정 면적의 50% 이하인 도시는 부산, 대구, 경주.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딱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봤을 땐 여기하고 이제 인구 구해가지고 나누면 될 것 같은데 둘 다 보세요. 얘도 그렇고 분모가 어때요? 동일하죠? 그럼 뭐만 비교하면 돼요? 분자만 비교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읽었을 때 누군가는 또 이걸로 가면 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비교를 할 때는. 그죠?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1차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지만 실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조성 면적하고 누구하고만 비교해 주는 거예요? 결정 면적하고만 비교해 주면 된다. 항상 이제 여러분은 아직 진입하신 초반이니까 이런 걸 고지고대로 이제 확인하는 습관이 아직 들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최단 기간에 이거를 풀 수 있는 루트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50% 이하인 거니까 이것도 한번 바꿔봐요. 어저께 이제 많이 했던 건데 50% 이하를 간단히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2배 해서 큰지. 돼요? 50%라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절반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의 50% 이하라는 건 얘가 2배 해도 얘보다 적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조건을 최종적으로 가장 간단히 한 게 2배를 곱한 게 이거보다 작은지 이렇게까지 확인해주면 되게 이제 쉽게가 되는. 근데 지금은 설명을 다 순차적으로 했잖아요. 나중에는 보자마자 그냥 이 얘기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리가 없을 혹시 어때요? 아직 이제 제가 이전에 얼마나 이런 문제들을 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요, 사고가? 조건 세 번째 같은 경우 어때요? 조금 어려워요.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좀 이제 더 하다 보면 뭐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거 거꾸로 썼나 보네요. 여기서 2배보다 작은 걸 찾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때요? 나하고 다. 1인당 조선 면적이 거꾸로 썼네요. 여기가 곱하기 2가 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쓰셔야 돼요. 순서가. 요거인 걸 찾아라. 그러면 이제 나하고 비교해 봅시다. 다 같은 경우는 2배 하면 얼마예요? 24.6이죠. 그럼 왼쪽에 나와 있는 22.2보다 커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만족 못하고 저희가 찾고 있는 이 광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광주. 자, 요 정도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또 나가 보도록 할게요.